안녕하세요. 참호점호 신현아입니다. 기술이 첨단화되면서 그만큼 차량 내 기능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구매 브로셔 보면 깨알같이 써있는 옵션들 차량 구매하실 때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옵션 가격이 꽤 비싸요. 특히 제조사들이 요새는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옵션을 판매하다 보니까요. 많게는 100만 원 단위로 가격이 뜁니다. 그렇다고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저사양 트림을 사기에는 조금 찝찝한 감이 있죠. 아무래도 차량 이제 하루 이틀 탈 거 아니니까요. 조금 더 편의성을 고려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에게 필요한 옵션이 무엇인지 좀 고민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옵션은 넣어도 아깝지 않겠다 하는 그런 옵션들 몇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0종이 넘는 차량을 시승해보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선정을 해봤고요. 특히 첫 차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옵션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이런 건 공감 못하겠는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 주관이 좀 섞인 내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홀드 기능입니다. 오토홀드는 정차 시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차가 멈춰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신호 대기 시에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줄여줍니다. 서울시내 운전하다 보면 신호 대기해야 되는 상황 굉장히 많잖아요. 이때 오토홀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잠시나마 발을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 운전 피로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이따가 없는 차를 타면 그 기능의 필요성이 좀 더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오토홀드는 별다른 조작 없이 브레이크 한번 꾹 누르면 작동되고요. 기능이 활성화되면 계기판에 초록색 등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 기능이 순간적으로 해제가 되면서 차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단 하나 주의해야 할 거는 세차할 때인데요. 자동 세차할 때는 이 기능을 반드시 꺼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세차 기계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입니다. 얘는 안전 기능에 해당되고요. 보통 안전 기능은 이렇게 세트로 묶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비싸지만 운전에 있어서 사실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니까요. 패키지로 웬만하면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 기능은 주차할 때 앞뒤에 물체가 있으면 소리로 어떤 경고음을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물체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조금 더 빠르고 좀 세게 울리죠. 이 기능이 없으면 사실 운전 조금 오래 하셨던 분들도 주차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초보 운전자분들에게는 거의 필수적인 옵션이고요. 초보분들은 여기에 후방 상황을 카메라로 비춰주는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입니다. 고속도로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유용한 기능으로 꼽히죠.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주행에서도 굉장히 요긴하게 쓰는 기능입니다. 한번 맞들리면 헤어나오기 어려울 정도예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가속 페달에서 이 발을 떼고 있어도 정속 주행을 가능케 하는 기능입니다. 주행 최대 속도를 설정할 수 있어서요. 구간 단속 지점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 제한 구간에서 최대 속도를 시속 한 100km로 설정해 두면 그 이상으로 속도를 내지 않으니까요. 일일이 가속 페달 조절하면서 속도에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무엇보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의 장점은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감속과 가속을 알아서 해주는 건데요. 브레이크나 엑셀을 지속적으로 밟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그런 도심 주행에서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차량마다 다르지만 앞차가 멈추면 따라서 멈추고 그리고 앞차가 출발하면 다시 재출발을 하는 정차 및 재출발 기능을 지원하는 차량들도 있어요. 이 기능까지 넣는 게 웬만해선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정 속도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꺼져서 매번 다시 켜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새는 내비게이션 기반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많이 나오고 있죠. 내비게이션에 저장된 데이터 정보를 받아서 가속 카메라 위치나 곡선 구간에서 차 속도를 알아서 줄이는 좀 더 똑똑해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별도의 옵션으로 채택해야 된다면 굳이 선택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일반 크루즈 컨트롤과 좀 다른데요. 한층 진화된 버전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최대 속도 설정이랑 그리고 정속 주행만 지원을 하고요. 알아서 감속하고 가속하는 그런 고도화된 기능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니만큼 옵션으로 추천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사용할 때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기계를 너무 미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자율주행 기능이긴 하지만 완전 100% 자율주행 기능은 아니라서요. 언제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긴장감은 유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입니다. 두 기능은 한국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옵션으로도 알려져 있죠. 열선 시트는 이른바 엉뜨라고도 하죠. 엉덩이 쪽에서 허리 부분을 이렇게 데워주는 그런 기능이라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뭐 히터가 있는데 굳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히터보다 열 전달이 빨라서요. 히터가 차량을 데우기 전에 춥잖아요. 그때 열선 시트가 있으면 견디기 조금 수월합니다. 또 자동차 히터의 경우 운전자랑 좀 가깝게 있어서 계속 이제 틀고 있다 보면 답답해지거나 그리고 건조해지는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안 켜면 또 춥고요. 이때 히터를 끄고 열선 시트를 켜면 이런 좀 문제들이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더라고요. 같은 맥락에서 열선 스티어링 휠도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옵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몸은 추워도 손이 따뜻하면 추위를 어느 정도 견딜만 하거든요. 또 은근 발열이 빨리 돼서 체감상 조금 덜 춥다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통풍 시트는 처음 써봤을 때 약간 좀 혁명처럼도 느껴지더라고요. 시트 아래쪽에서 이제 솔솔 나오게 하는 바람이 에어컨 바람과는 좀 다른 그런 신선함과 상쾌함을 제공합니다. 이미 경험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여름철에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 옵션 넣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에서 대부분 많이 타시는 현대기아차 보면 전동식 사이드미러 그리고 LED 헤드램프는 기본으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스마트 키도 대중적으로 많이 채택하는 옵션이라서 굳이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근데 스마트 키는 거의 반필수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신 차량들 옵션 보면 스마트 키가 있어야 추가적으로 얹을 수 있는 옵션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는 도난 문제에서도 좀 더 자유로워서요. 웬만하면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스마트 키 기능은 좀 고가의 차량들이나 상위 트림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엔트리급 차량이나 저사양 트림의 차량들에서는 기본에서 이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은 차량 구매하실 때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고속도로 통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이패스 옵션도 추천드릴게요. 요새는 옵션이 기본화돼서 나오는 차량들이 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불편해도 내 지갑을 아끼겠다 하시는 분들 또 계실 수 있죠.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옵션 넣을 예정이다 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고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모저모 신현아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